직무수행계획서 작성법 총정리 2부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는 직무수행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을 했다면은 2부와 3부는 그것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활용적인 방법 또는 스킬 이런 부분인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1부를 먼저 보고 2부와 3부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원래는 2부하고 3부를 같이 진행을 해서 2부로 묶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즉 4강과 5강을 함께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 쉽고 이해력 높게 쓰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의 지원율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다, 적다, 보통이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심사위원 한 명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또는 심사위원 한 명이 굉장히 많은 사람의 서류를 평가한다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많은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심리라든지 이 사람들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혼자서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의 내용 또는 디자인 패턴 그런 것들을 쉽게 식별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 많은 서류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서류 하나를 꼼꼼하게 또는 세밀하게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겠죠. 언제 본 것 같은데, 또는 복사한 거야? 인터넷에서 많이 있는 내용이네? 또는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괜찮네, 공감 가네, 쉽게 잘 썼네. 근데 우리는 어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직무수행계획서라는 거를 우리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이 또는 채용 담당자가 이런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게끔 우리는 서류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서술형보다는 개조식이 좋다.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서술형이 뭐고 개조식이 뭔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글쓰기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많이 쓰신 분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서술형은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쓰는 게 서술형이라고 하고요. 개조식은 구조화시켜서 작업을 하는 게 개조식입니다. 이거 무슨 차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개조식 같은 경우는 내용을 많이 줄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서술식에 있는 내용을 그냥 구분만 지어서, 단락으로 구분만 지어서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한 거고요. 서술식은 말 그대로 그냥 서술식으로 풀어 쓴 거고, 그런데 구분만 지어 놓더라도 개조식이 훨씬 가독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개조식과 서술형 두 가지를 보고 딱 봤을 때 개조식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온다. 서술식은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죠. 물론 이걸 다 읽어보면 내용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이 이 내용을 다 읽어줄 것이냐, 많은 서류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내 거에 집착해서 내 거에 맞춰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할 것인가 봤을 때 우리는 개조식으로 쓰는 게 좋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조식 이렇게 계속 하니까 약간 욕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욕은 아니고 이게 하나의 글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조식과 서술식을
적절하게 섞어서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개조식을 한 70% 정도 하고 서술식을 한 30% 정도 해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제가 또 이런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술식을 적당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조식을 많이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왜 개조식으로만 내용을 표시를 하다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한 뭐 이해적인 측면 또는 설명적인 부분 좀 이해력을 좀 그 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설명하는 어떤 서술형의 내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섞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문장은 간결하게. 이 지금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은 앉아 있는 분이 상사고 서 있는 분이 직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상사가 굉장히 뭔가 불만이 많이 있죠.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안경도 벗고 약간 안 좋은 뉘앙스. 그리고 부하 직원은 무언가 잘못을 했고 무언가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지금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필기를 하려고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은 상사가 한마디 하죠. 이것도 보고서라고 가지고 왔냐.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잔소리들을 늘어놓죠. 이런 잔소리를 늘어놓는 이유가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 전체를 다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 싶어 하고 또는 심플하게 어떤 보고 내용을 전달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하 직원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또 난잡하게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갔겠죠. 뭐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는데 그 윗사람들에게 보고를 하면은 항상 이 사람들이 되게 약간 좀 건성건성 본다는 느낌?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잔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왜?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뭐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내용을 표현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쉽게 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직무수행계획서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전기과인데 그쪽에 들어온 평가위원은 뭐 국어국문학과야. 그렇다면 내가 전기 관련된 어떤 전문 용어를 기반으로 해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쓴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내용을 쉽게 풀어쓰는 게 하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핵심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끔 어떤 문장 구성이라든지 내용 구성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알겠냐고 하면서 잔소리를 하죠. 이 직원도 좀 짜증이 났죠. 다 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직원도 보시면 알겠지만 메모지가 없습니다. 책받침만 하고 필기를 하고 있다는 어떤 리액션만 취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저런 리액션들 많이 합니다. 직장 생활 좀 하신 분이라면 좀 공감을 할 텐데 대부분 리액션을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도 리액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객과의 회의,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설계서 작성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무의 하나의 액션 또는 내용인데 만약 이것을 간결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고객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간소화하면서 문장 구성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일반적으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을 한다면 먼저 분석을 하죠.
내가 어떤 직무를 할 건지, 나의 직무 역할은 무엇인지, 직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직무와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수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직무를 수행했을 때 이런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3단 구성,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 구성을 할 수가 있죠. 뭐 전문 용어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은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 as is, 그리고 미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분석,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게 직무수행계획서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 구성을 하려면은 내가 이야기하는 또는 내가 이런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어떤 분석, 이게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한 어떤 직무 계획이 어떤 나의 주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어떤 현재 상태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내용들, 데이터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백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체계를 가지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 주장에 대한 어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어떤 내용을 이끌어내려면은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활용하자. 무엇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무엇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가 높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글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가 높다. 자, 일반적으로 직무수행계획서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개조식으로 쓸 수가 있죠. 하지만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 또는 종사자가 아니라면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도식화 또는 그림들 또는 어떤 그래프로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좌측 같은 경우는 어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야지만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 같은 경우는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쉽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또는 어떤 직무수행계획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간지가 있죠.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얘 굉장히 열심히 하네, 또는 문서 작성 잘하네, 어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적당한 디자인은 괜찮다. 제가 온라인에서 그냥 가져온 그림인데요. 굉장히 잘 돼 있는 걸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 가져온 겁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개조식 형태로 1번에서 5번까지 뭔가를 나눠놨습니다. 좌측에는 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갈리겠죠. 뭐 잘했다, 못했다,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디자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색상을 너무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어떤 본문의 어떤 컨텐츠적인 내용보다는 이 숫자 1번에서 5번까지 이 숫자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좌측에 있는 어떤 아이콘, 우측에 있는 어떤 아이콘, 그리고 좌측에 있는 컨텐츠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것을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구분 지어서 개조식 형태로 어떤 구조화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뭐 효율적으로도 봤을 때 좌측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우측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시면 알겠지만 우측은 내용이 보입니다. 안에 있는 컨텐츠 내용이 보이는데 좌측은 컨텐츠보다는 디자인이 먼저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뭐 예술품이라든지 어떤 디자인, 미적 감각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지나친 디자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득보다는 독이 될 수 있다. 2부 강좌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제 강좌는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밴드가 회원수가 지금 이제 500명이 가까이 가고 있는데 지금 480명 정도에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신다면은 그 밴드 가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문의사항이라든지 또는 뭐 직무수행 계획서에 대한 뭐 컨설팅이라든지 좀 의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블로그에 보시면은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